여러분 안녕. 제가 지난번 이 영상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만들고 중국은 LFP 배터리를 주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K배터리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의 LFP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전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신규 개설하시면 미국 주식거래나 주간거래 시 환전 우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매매 수수료도 평생 우대가 가능해요. 자, 여기에 계좌만 개설해도 현금으로 최대 4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 꼭 개설하시고 현금 이벤트도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벤트 참여하시려면 댓글창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에 들어와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시장 초기에는요, 소비자들이 전기차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 업체들은 비싼 모델들을 판매하면서 수익성을 확대했죠. 하지만 지금처럼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본인의 브랜드의 전기차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게 전기차를 판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저가 전기차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도 점점 가격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각 업체들은 전기차의 가격 인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기차 가격 인하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배터리예요.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중국의 LFP 배터리를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시장의 가격이나 경쟁에 물꼬를 트기도 했죠.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NCM 3원계 배터리의 경우에는요, 니켈과 코발트와 같은 비싼 광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중국이 만들고 있는 LFP 배터리는 저렴한 철이나 인산염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저렴하죠.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인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렴한 중국의 LFP 배터리의 채택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LFP의 점유율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승용 전기차를 기준으로 중국의 LFP 배터리 점유율은 2018년에는 7%에서 2019년에는 3%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부터 17%, 2022년에는 27%까지 급상승했고요. 아직까지도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LFP 배터리 비중이 30%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LFP는 가격 자체는 저렴하지만 성능은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삼원계가 훨씬 더 좋다고 여겨졌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LFP가 성능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LFP가 가성비다라고 떠오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중국의 배터리에 대한 분위기가 반전이 됐을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LFP 배터리는 중국의 내수 시장만을 위한 저가 배터리 쪽으로 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들도 전기차를 구입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LFP는 주로 중국 내수 쪽에 집중이 됐고 LFP가 저렴은 하지만 에너지 밀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더 긴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NCM 배터리가 2020년까지는 훨씬 더 점유율이 높았어요.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듯이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탑재하기 시작하고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LFP 비중이 NCM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에서는 배터리 팩 기술로 기존의 LFP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기술 중 하나가 바로 CTP 기술입니다. CTP는 셀 투 팩이라는 건데요. 이 CTP 기술을 통해서 주행 가능 거리를 개선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터리는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단위로 확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CTP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모듈을 생략을 하고 이 모듈이 빠진 부위에 셀을 늘려가지고 낮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LFP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지금 CATL이 글로벌 최초로 CTP 배터리 양산에 들어갔고요. 이어서 비아디에서는 2020년 3월 CTP 기술을 적용한 배터리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올해 3월에는 3세대 CTP 기술을 적용한 기린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린 배터리는 같은 용량의 테슬라 4680 대형 원통형 배터리에 비해서 성능이 13%나 더 높고 한 번만 충전해도 1000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10분 만에 10%에서 80%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자, 여기에 또 한 번 더 기술력을 끌어올렸는데요. 지난 8월에 CATL에서는 썬싱이라는 차세대 LFP 배터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단 10분만 충전해도 400km의 주행이 가능하고요. 완충까지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때는 주행거리가 700km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썬싱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도에서도 30분 만에 80%를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지면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썬싱 배터리가 이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올해 안에 썬싱 배터리를 상업적으로 생산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고객들이 본격적으로 채택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LFP 배터리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들도 우리나라의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LFP가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CATL을 포함한 중국산 배터리 제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플러스 지금 중국 업체들의 LFP 배터리라던가 양극재 설비가 굉장히 과잉 증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2035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공급 과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고객인 전기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 양극재를 훨씬 더 확보하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LFP 배터리 탑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국의 CATL이랑 비아디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CATL이 배터리 점유율 36.8%를 기록하면서 1위고요. 이어서 비아디가 15.7%,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4.5%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유율 1위인 CATL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글로벌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를 포함해서 수많은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현대자동차의 코나 EV도 CATL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기아의 모델 중 하나도 CATL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디 역시 테슬라, 포드, 도요타 등의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기아 EV5에도 비아디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전 쌍용차죠. KG 모빌리티도 토레스 EVX에 비아디 배터리를 채택하면서 이번에 가격을 낮췄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LFP 배터리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질 줄 몰랐겠죠.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도 뒤늦게 LFP 배터리 양산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앞선 CATL이랑 비아디의 상반기 점유율을 합치면요. 이 두 기업만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3.9%로 작년보다 2.2%가량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K배터리의 위기설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국내 기업들도 서둘러서 LFP 배터리 양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LFP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올해 중국 남경 공장의 ESS용 3원계 라인의 일부를 LFP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미국에는 ESS용 LFP 라인을 2026년에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ESS용으로 양산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한 후에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용 LFP 배터리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SK온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3월에 인터배터리 전시회가 열렸었거든요. 이 전시회에서 LFP 시제품을 최초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LFP 배터리는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기존 대비 5에서 70%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70에서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기술력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삼성 SDI는 사실 계속해서 LFP 배터리 개발을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가장 늦게 LFP 배터리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 SDI는 그동안에는 3원계 배터리에서 코발트를 제외한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개발을 하면서 여기서 저가 배터리 전략을 미뤄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코발트 이런 물질들이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물질을 제외를 하면서 가격을 낮췄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올해 3월부터 LFP 배터리 개발을 공식화했고요. 최근에 독일에서 열린 세계 모터쇼에서 LMFP라는 배터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기존의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M, 망간을 추가한 겁니다. LFP 배터리에 망간을 같이 혼합하게 되면 에너지 밀도를 최대 20%까지 높일 수 있고요. 또 원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과 경쟁할 삼성 SDI의 새로운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 3월에는 3사 중에 처음으로 국내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완공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배터리 샘플을 만들 정도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올라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에 대한 양산도 앞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3사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 SK온이랑 삼성 SDI는 LFP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를 한 상태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 주행거리를 높이는 기술력을 밀고 있고요. 또 삼성 SDI는 LFP 배터리에 M, 망간을 첨가해서 에너지 밀도랑 가격 측면에서 우수성을 전략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기존에는 3원계 배터리를 주로 만들었지만 저렴한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LFP 배터리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음극재 시장에도 함께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LFP 배터리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안정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면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에너지 밀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요,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도 더 많은 전력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더불어서 같은 용량으로 더 많은 전력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크기와 무게를 줄어들게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기차의 연비가 개선되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극재나 음극재의 원료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내 배터리 셀 3사들은 LFP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면서 망간을 추가하는 등 낮은 에너지 밀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양극재의 원료를 추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소재에서는 음극재의 소재를 변경시키면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 지금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에요. 자, 기존의 음극재에는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흑연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흑연 음극재를 사용한 배터리의 경우에는요, 최소 20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충전을 해야 되지만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면 5분만 충전해도 완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위 무게당 용량이 흑연계 음극재보다 10배가량 높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함량이 높을수록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배터리 효율이 개선되는 장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를 활용한 배터리는 흑연 음극재를 사용한 제품보다 훨씬 더 긴 주행거리 그리고 짧은 충전 시간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의 LFP 배터리와의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00% 실리콘으로 구성된 퓨어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 생산 능력을 현재 82,000톤에서 2030년까지 37만 톤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SKC도 2021년에 영국 넥시온사에 총 8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용량은 지금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로 전기차 충전 시간을 줄이고 주행거리를 늘리게 된다면 기존의 LFP나 3원계 배터리를 충분히 실리콘 음극재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2차 전지가 무엇인지, 2차 전지의 소재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존에는 NCM 배터리를 주로 만들고 있었지만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의 저렴한 LFP 배터리를 채택을 하면서 왜 LFP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 LFP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력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LFP 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 현재 개발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또 궁금한 사항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